매서운 겨울밤, 차가운 바람이 도시의 외곽을 휘감고 있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깡마른 나뭇가지들은 서로 부딪히며 스산한 소리를 냈다. 강지수는 작업실의 유리창 너머로 회색빛 하늘과 거리에 쌓인 눈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7년 전 그날처럼 세상은 온통 차갑고 무채색이었다. 그녀의 작업실은 한때 촉망받던 사진작가의 스튜디오였지만 지금은 그저 고독과 상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공간일 뿐이었다. 강지수는 한때 사랑하는 남편과 귀여운 딸을 가진 행복한 여자였다. 하지만 7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남편과 딸을 한꺼번에 잃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다. 세상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고 그녀는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다. 그녀의 마음은 얼어붙었고 세상의 모든 색깔은 빛을 잃었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자 버팀목은 곁을 지키는 셰퍼드, 루나였다. 루나는 묵묵히 그녀의 발치에 엎드려 있었지만 그 커다란 눈동자는 주인의 깊은 슬픔을 고스란히 읽어내고 있었다. 지수는 루나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루나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손끝으로 전해졌다. 루나야, 오늘은 너무 춥지 산책은 내일 나갈까? 지수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루나의 귀가 쫑긋 세워졌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루나는 이내 뭔가에 이끌린 듯 불안하게 낑낑거렸다. 평소 같으면 이런 날씨엔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는 루나였다. 그러나 오늘따라 그의 태도는 평소와 달랐다. 그는 창문 쪽으로 코를 킁킁거리고는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듯 문을 긁기 시작했다. 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이 느껴졌다. 마치 다급하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한 행동이었다. 루나 안 돼. 지금은 너무 위험해.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루나의 끈기를 이길 수 없었다. 루나는 더 격렬하게 문을 긁었고 급기야 낮게 으르렁거리기까지 했다. 그의 눈빛은 필사적이었다. 지수는 루나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걱정이 앞섰다. 이런 날씨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불안했다. 결국 지수는 체념한 듯 한숨을 쉬며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문을 열어주었다. 알았어. 잠깐만이야. 루나는 지수의 말을 알아들은 듯 쏜살같이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다. 지수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루나는 멀어지는 듯 하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 인적이 드문 뒷골목 쪽으로 향했다. 지수는 루나의 뒤를 따랐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지수는 루나의 이상 행동에 이끌려 묵묵히 걸었다. 루나는 한참을 달리더니 낡은 쓰레기통 옆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는 쓰레기통 옆에 놓인 허름한 상자 주위를 맴돌며 낮게 낑낑거렸다. 그의 코는 계속해서 상자 안을 향하고 있었다. 루나, 왜 그래? 거기에 뭐가 있는데? 지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루나에게 다가갔다. 루나는 지수를 재촉하는 듯 상자를 코로 툭툭 건드렸다. 그리고 상자 안을 향해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상자에 가까이 다가갔다. 상자 틈새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것은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희미하고 약하지만 분명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들이켰다. 낡은 담요에 쌓인 작은 아기가 상자 안에 웅크려 있었다. 갓 태어난 듯한 아기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가늘게 떨고 있었다. 추위와 배고픔에 지쳤는지 울음소리마저 힘이 없었다. 아기의 작은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작은 손은 허공을 움켜쥐고 있었다.
지수는 충격으로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누가 이 추운 겨울밤에 갓난아기를 여기에 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녀의 머릿속에는 7년 전 사랑하는 딸을 잃었던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때도 세상은 이처럼 차갑고 무정했다. 루나는 아기를 발견하자마자 지수보다 먼저 행동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고 아기의 얼굴을 핥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을 웅크려 아기를 감쌌다. 두툼한 털과 따뜻한 천으로 아기에게 온기를 나누어 주려 애쓰는 듯했다. 루나의 커다란 눈동자는 아기를 향해 연민과 함께 깊은 모성애를 드러냈다. 그는 아기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아는 듯 필사적으로 아기를 보호하려 했다. 루나의 행동은 마치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고 말하는 듯했다. 지수는 루나의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루나의 순수한 모성애는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조금씩 녹이는 듯했다. 그녀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상자에서 꺼냈다. 아기의 작은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수는 아기를 품에 안았다. 아기의 작은 온기가 그녀의 품에 전해지자 그녀는 자신이 잊고 살았던 사랑이라는 감정을 다시 느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속에 따뜻한 불씨가 지펴지는 듯했다. 루나야, 우리가 이 아기를 살려야 해.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루나는 지수의 품에 안긴 아기를 바라보며 낮게 낑낑거렸다. 그의 눈빛은 강한 책임감으로 가득했다. 지수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재빨리 집으로 향했다. 루나는 그녀의 뒤를 묵묵히 따랐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지수는 아기를 따뜻한 물로 조심스럽게 씻겼다. 아기의 작은 몸에는 긁힌 자국과 함께 멍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아기의 목에는 작은 은색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목걸이에는 묘한 문양과 함께 SYJT라는 희미한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지수는 직감적으로 이 목걸이가 아기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기에게 따뜻한 옷을 입히고 담요로 감싸자 아기는 겨우 잠이 들었다. 루나는 아기의 요람 옆에 엎드려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아기를 지키는 수호신 같았다. 지수는 루나와 아기를 번갈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아기는 도대체 누구이며 누가 이런 아기를 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이 목걸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7년 전 그녀의 딸을 잃었던 그날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듯했다. 세상의 무정함과 잔혹함. 하지만 동시에 루나가 보여준 순수한 모성애와 이 작은 생명의 존재는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이 아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 아기는 그녀에게 다시 찾아온 삶의 의미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물 같았다. 강지수는 아기를 품에 안고 루나와 함께 따뜻한 거실로 들어섰다. 낡은 난로의 불꽃이 어둠을 밀어내고 아늑한 온기를 선사했지만 지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차가운 불안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요람에 눕히고 담요로 감싸주었다. 아기는 작은 젖병에 담긴 따뜻한 우유를 허겁지겁 빨아 마셨다. 굶주림에 지쳐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루나는 요람 옆에 엎드려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아기를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무엇인가를 지켜내려는 듯한 강렬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루나의 행동은 지수의 다친 마음을 서서히 열어주었다. 7년 전 딸을 잃은 후 그녀의 모성애는 깊은 상처 속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루나가 이 버려진 아기를 발견하고 본능적으로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지수는 자신이 잊고 살았던 따뜻한 감정들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루나는 아기를 핥아주고 작은 몸으로 아기를 감싸 안으며
자신의 온기를 나누어 주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미가 갓 태어난 새끼를 돌보는 듯 지극하고 순수했다. 지수는 루나의 순수한 모성애를 보며 자신의 메말랐던 눈물샘이 다시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기가 우유를 다 마시고 잠이 들자 지수는 아기의 목에 걸려있던 은색 목걸이를 다시 살폈다. SYJ라는 희미한 이니셜과 함께 그녀의 눈에 익숙한 듯한 독특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지수는 그 문양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한때 근무했던 대형 제약회사 대한제약의 옛 로고였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신약 개발 연구를 하던 저명한 과학자였다. 하지만 7년 전 대한제약의 불법적인 연구와 관련된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아버지는 의문의 죽음을 맞았고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세상은 아버지의 죽음을 단순한 사고로 치부했지만 지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는 죽기 직전 뭔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 지수야, 아빠는 지금 아주 위험한 일을 알아냈어. 대한제약의 비리, 그들이 감추는 진실은 상상 이상이야. 이건 단순한 약물 문제가 아니야.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어. 아버지는 그녀에게 몇몇 연구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그 자료들에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실험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만약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모든 증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지수는 당시 너무 어렸고 아버지의 죽음 이후 충격에 빠져 모든 것을 잊고 살았다. 이제 아기의 목걸이에 새겨진 문양을 통해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난 것이다. SJ. 이 이니셜은 대체 누구지? 그리고 아기는 왜 대한제약의 로고가 새겨진 목걸이를 하고 있을까? 지수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이 아기는 단순한 유기 아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어쩌면 아버지의 죽음과 이 아기의 존재가 깊이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지수는 아기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갓난아기의 얼굴에는 천진난만함만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슬픔과 어딘가 모를 비극적인 운명이 드리워진 듯했다. 지수가 아기를 돌보는 동안 멀리 도시의 한 병원에서는 민서현이라는 젊은 여인이 침대 위에서 오열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다. 며칠 전 서현은 비밀리에 출산을 했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기를 소중하게 품었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을 만큼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잠시였다. 출산 후 잠시 정신을 잃었다 깨어보니 아기가 사라진 것이다. 병원 측에서는 아기가 유산되었다고 설명했지만 서현은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분명히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아기의 작은 온기를 느꼈다. 내 아기가 살아있어. 분명해. 당신들이 내 아기를 어디로 보낸 거야. 서현은 필사적으로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매달렸지만 그들은 그녀를 진정시키려 할 뿐이었다. 그녀는 마치 정신 이상자 취급을 받았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유일한 혈육인 삼촌 강현우가 서 있었다. 강현우는 대한제약의 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그는 서현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차갑고 냉정했다. 서현아, 진정해라. 내 몸도 안 좋지 않니? 아기는 하늘이 데려간 거야. 잊어버리는 게 너를 위해서도 좋아. 강현우는 서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서현은 삼촌의 말에 더욱 절망했다. 삼촌마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녀는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삼촌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삼촌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가웠고 그의 행동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그녀는 삼촌의 말대로 아기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기가 살아있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다. 한편 지수는 아기를 돌보는데 전념했다. 아기는 작고 약했지만 점차 건강을 되찾는 듯했다. 그녀는 아기에게 혜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었다. 혜은이는 지수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혜은이를 통해 잃어버렸던 딸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다. 루나는 여전히 혜은이의 곁을 지키는 수호신 같았다. 그는 혜은이가 잠들 때면 옆에 엎드려 조용히 지켜보고 혜은이가 울 때면 낑낑거리며 지수에게 알렸다. 그의 모성애는 인간의 그것보다 더 순수하고 강렬했다. 지수는 혜은이의 목걸이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낡은 자료들을 뒤져 대한제약의 옛 로고를 찾아냈다. 그리고 목걸이의 문양이 대한제약의 오래된 로고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머릿속에 맴도는 강태준이라는 이름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비리 사건의 중심에 있던 인물, 대한제약의 실질적인 소유주의자, 악랄한 사업 수완으로 유명한 자. 밤이 깊어지자 지수는 잠든 혜은이와 루나를 바라보았다. 혜은이의 작은 얼굴은 천사처럼 평화로웠고 루나의 듬직한 모습은 그녀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다. 지수는 다시 한번 혜은이의 목걸이를 살폈다. SYJ, 이 이니셜은 누구의 이름일까?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아기가 단순한 유기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아기의 존재가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대한제약에 숨겨진 비밀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혜은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그리고 대한제약의 어두운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 작은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다. 강지수는 혜은이를 품에 안고 밤새 뒤척였다. SYJ 이니셜과 대한제약의 옛 로고가 새겨진 목걸이는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대한제약의 비리,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어. 그 충격적인 고백이 혜은이의 존재와 겹쳐지면서 지수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아기는 대한제약의 어두운 비밀과 깊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혜은이를 루나에게 맡기고 서둘러 작업실을 나섰다. 그녀는 7년 전 아버지가 근무했던 대한제약 본사 건물로 향했다. 웅장하고 차가운 빌딩 숲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싸늘한 시선들을 느꼈다. 7년 전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녀를 향했던 비난의 시선들과 다를 바 없었다. 지수는 대한제약의 옛 자료들을 찾아보기 위해 도서관과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언급했던 비윤리적인 연구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 애썼다. 오랜 검색 끝에 그녀는 몇 년 전 대한제약의 신약개발 부서에서 발생했던 인체대상 임상실험 스캔들에 대한 기사를 발견했다. 당시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지만 대한제약의 강력한 로비로 인해 흐지부지 되었고 책임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기사 속에는 당시 사건의 책임자로 강현우 이사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다. 강현우는 현재 대한제약의 핵심 경영진이자 민서현의 삼촌이었다. SYJ. 혹시 이니셜이 이 스캔들과 관련이 있을까? 지수는 혜은이의 목걸이에 새겨진 이니셜과 스캔들의 연관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기사 속의 인물 관계도를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기사 하단에 작은 사진으로 실린 한 여인의 얼굴에서 시선이 멈췄다.
그녀는 당시 임상실험의 피해자로 언급된 윤소영이라는 이름의 젊은 연구원이었다. SY는 윤소영의 이니셜과 일치했다. 하지만 J는 누구일까? 지수는 윤소영에 대한 정보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윤소영은 유능한 생명공학 연구원이었지만 대한제약의 비윤리적인 연구에 반대하다가 강현우 이사에 의해 불법적인 임상실험에 강제 동원되었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그 후 모든 흔적을 감춘 채 사라졌다. 혹시 혜은이가 윤소영의 아기는 아닐까? 그리고 제이는 혜은이의 이름 이니셜일까? 지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만약 그렇다면 혜은이는 대한제약의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한편 병원에서 퇴원한 민서현은 자신의 삼촌 강현우가 아기를 납치한 범인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삼촌의 차가운 눈빛과 수상한 행동들은 그녀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그녀는 삼촌의 사무실에 몰래 잠입해 증거를 찾으려 애썼다. 강현우의 서재에는 잠겨진 금고가 하나 있었다. 서현은 삼촌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고를 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며칠간의 악몽 같은 시간이 떠올랐다. 아기를 낳는 순간까지도 삼촌은 그녀를 감금하다시피 통제했다. 병원에서도 그녀는 철저히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기가 병원 측 실수로 유산되었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삼촌 강현우는 그녀가 아기를 잊고 새 삶을 시작하라고 강요했지만 서현은 그럴 수 없었다. 아기에 대한 모성애는 그녀에게 강한 힘을 주었다. 강현우는 대한제약의 차기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쌓아온 대한제약의 비리를 덮고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과거 윤소영을 이용해 불법적인 임상 실험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했다. 윤소영이 모든 것을 폭로하려 하자 강현우는 그녀를 제거하고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 그리고 이제 윤소영의 아기, 즉 혜은이가 자신의 모든 죄를 밝혀낼 수도 있는 중요한 증거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혜은이를 없애기 위해 사람들을 풀었다. 지수는 윤소영에 대한 정보를 더 찾던 중 인터넷 카페에서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다. 윤소영 연구원을 아시는 분, 그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글을 올린 사람은 이정민이라는 이름의 간호사였다. 그녀는 윤소영이 강제 임상 실험의 피해자였을 때 비밀리에 그녀를 도왔던 사람이었다. 정민은 윤소영이 사라진 후에도 그녀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녀는 윤소영이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과 그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윤소영이 아기를 지켜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지수는 즉시 이정민 간호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정민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지수가 혜은이의 사진과 목걸이를 보여주자 깜짝 놀랐다. 이 아기가 소영 언니의 아기예요. 제이는 제희의 제지예요. 윤제희 소영 언니가 이 아기에게 제희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정민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은지는 직감했다. 제이는 제희의 이니셜이었고 혜은이는 바로 윤소영의 딸 윤제희였던 것이다. 정민은 은지에게 윤소영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윤소영은 강현우의 비윤리적인 연구에 반대하다가 오히려 강제 임상 실험의 대상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임신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아기를 지키려 했지만 강현우의 감시를 피할 수 없었다. 출산 후 강현우는 아기를 강제로 빼앗았고 윤소영은 아기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했다. 윤소영은 강현우의 감시를 피해 탈출하려다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고 했다. 그녀는 죽기 직전 정민에게 만약 내 아기가 살아있다면 이 목걸이를 가지고 있을 거야. 꼭 찾아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했다. 은지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다. 아기의 이름이 재희였다는 사실, 그리고 아기의 친모인 윤소영의 비극적인 죽음, 이 모든 것이 강현우의 잔혹한 음모와 연결되어 있었다. 혜은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죽은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이자 강현우의 모든 죄를 밝힐 결정적인 열쇠였다. 바로 그때 황 노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은지야 조심해. 강현우의 부하들이 내 뒤를 쫓고 있는 것 같아. 그들이 혜은이의 존재를 눈치챈 것이 분명해. 황 노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은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정민 간호사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민은 겁에 질렸지만 제 일을 꼭 지켜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게요. 라고 말했다. 지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루나는 이미 현관문 앞에서 불안한 듯 낑낑거리고 있었다. 그의 털은 곤두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맹렬했다. 마치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듯했다. 지수는 루나를 안심시키고 혜은이가 있는 요람으로 향했다. 혜은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혜은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재희야, 엄마가 널 꼭 지켜줄게. 내 친엄마 윤소영 씨의 억울함도 반드시 밝혀낼 거야. 밤이 깊어지자 은지의 집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검은색 차량들이 은지의 집 주변을 맴돌았고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강현우의 부하들이 은지의 집을 포위한 것이 분명했다. 루나는 격렬하게 지저대며 집 안을 서성였다. 그의 짖음은 단순히 외부인의 침입을 알리는 것을 넘어 다가오는 위험에 대한 경고 같았다. 은지는 혜은이를 품에 안고 루나와 함께 어둠 속으로 숨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강현우와의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와 윤소영의 억울함을 풀고 혜은이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대결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고은지는 혜은이를 품에 안고 루나와 함께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 낡은 공장 건물의 그림자가 그들을 감쌌고 밖에서는 강현우의 부하들이 그녀의 집을 샅샅이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루나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맹렬했고 혜은이를 지키려는 본능적인 모성애로 가득 차 있었다. 은지는 루나의 품에 안겨 잠든 혜은이를 바라보았다. 작은 아기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함만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강현우, 널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은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죽음과 윤소영의 비극, 그리고 혜은이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아버지와 윤소영의 억울함을 풀고 혜은이를 안전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현우의 부하들은 집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은지와 혜은이를 찾아 헤맸다. 그들은 은지가 남긴 작은 흔적조차 놓치지 않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강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하들과 통화하며 초조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김은지를 찾아내. 그리고 그 계집애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들을 회수해라. 특히 그 아기를 반드시 데려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강현우의 목소리는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은 탐욕과 불안으로 번들거렸다. 강현우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깊이 박혀 있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병약하고 나약한 존재였다. 반면 그의 사촌인 민서현은 늘 건강하고 총명했다. 강현우는 열등감과 질투심에 시달렸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늘 서현의 그림자에 가려졌다. 강현우의 아버지는 대한제약의 설립자였지만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강현우는 대한제약을 자신의 손에 넣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의 유언은 모든 것을 서현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 강현우는 분노했다. 내가 이렇게 나약하게 살다 죽을 수는 없어. 대한제약은 내 것이어야 해. 그때부터 강현우는 악마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불법적인 임상 실험을 통해 자신의 병을 치료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연구를 강행했다. 윤소영은 그의 연구를 돕던 유능한 연구원이었지만 그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반대하다가 강현우의 표적이 되었다. 강현우는 윤소영을 협박하여 강제 임상 실험에 동원했고 그녀가 임신하자 아기를 자신의 불법적인 연구에 이용하려 했다. 그는 윤소영의 아기에게 특별한 유전자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윤소영이 아기를 지키려 저항하자 그녀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 그는 서현의 아기 또한 자신의 계획에 이용하기 위해 납치했던 것이다. 재희, 즉 혜은이는 윤소영의 마지막 희망이자 강현우의 모든 죄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였다. 은지는 루나의 안내를 받아 공장 건물의 지하 창고로 숨어들었다. 지하 창고는 습하고 어두웠지만 그곳만큼 안전한 곳은 없었다. 그녀는 혜은이를 품에 안고 루나의 털을 쓰다듬었다. 루나는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은지를 안심시키는 듯했다. 루나야, 너는 아빠와 윤소영 씨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야. 그리고 혜은이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지. 우린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은지는 루나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루나는 은지의 말을 이해하는 듯 그녀의 손을 핥았다. 은지는 지하 창고에 숨어 강현우의 부하들이 떠날 때를 기다렸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아버지의 자료들과 윤소영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녀의 아버지는 대한제약의 비리를 파헤치다가 강현우의 불법적인 임상 실험까지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려 했지만 강현우에게 발각되어 살해당했던 것이다. 혜은이의 목걸이는 아버지와 윤소영의 연결고리이자 강현우의 모든 죄를 엮는 중요한 증거였다. 그녀는 혜은이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 작은 아기가 이렇게 끔찍한 진실을 품고 있다니. 은지는 혜은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고독한 존재가 아니었다. 혜은이와 루나, 그리고 자신을 돕는 황노인과 정민 간호사가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싸울 것이었다. 새벽이 되자 강현우의 부하들이 은지의 집에서 철수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은지와 혜은이를 찾지 못해 분노에 찬 목소리로 투덜거리고 있었다. 젠장, 그 계집애가 어디로 사라진 거야. 회장님께 뭐라고 보고해야 할지. 은지는 그들이 떠나는 소리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지하 창고를 나섰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밤새 내리던 비는 잦아들고 있었다. 은지는 혜은이를 품에 안고 루나와 함께 황노인의 오두막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자 그녀의 싸움을 함께할 조력자들이 있는 곳이었다. 황노인의 오두막에 도착하자 황노인과 정민 간호사는 은지와 혜은이의 안전에 안도했다. 정민은 혜은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제희, 정말 제희가 맞아요. 소영 언니의 아기, 정말 살아있었군요. 정민은 혜은이의 작은 손을 잡고 흐느꼈다.
은지는 정민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민은 강현우의 잔혹한 만행과 윤소영의 비극적인 죽음에 분노했다. 강현우, 그 악마 소영 언니의 억울함과 제희의 불행을 반드시 갚아줘야 해요. 정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황 노인은 은지의 품에 안긴 혜은이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강현우는 분명히 은밀하게 움직일 게다. 놈은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서 진실을 묻으려 할 거야. 우리는 더욱 치밀하게 움직여야 한다. 한서진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자. 그는 은지의 안전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강현우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기 시작했다. 한 변호사는 강현우가 혜은이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혜은이는 윤소영의 딸이자 강현우의 불법적인 인체 실험과 윤소영의 죽음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은지는 혜은이의 목걸이를 다시 살폈다. 이니셜 SYGG와 대한제약 로고. 이제 그녀는 이 목걸이가 가진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다. SY는 윤소영의 이름이었고 J는 제이의 이름이었다. 윤소영은 목숨을 걸고 이 목걸이를 아기에게 남겨 자신이 죽은 후에도 아기의 신원과 진실을 알릴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이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모성애와 진실에 대한 염원이 담긴 상징이었다. 변호사님, 저에게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강현우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일까요? 은지는 한 변호사에게 물었다. 한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강현우는 대중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의 기업 이미지와 명예에 집착합니다. 그의 모든 악행은 철저히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그의 약점은 대중의 신뢰입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강현우의 약점을 이용해 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혜은이를 세상에 드러내고 혜은이를 통해 윤소영의 비극적인 이야기와 강현우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혜은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했다. 강현우는 혜은이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은지는 잠든 혜은이를 품에 안고 루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창밖에는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긴 싸움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사랑스러운 혜은이가 있었고 충직한 루나가 있었으며 그녀를 지지해주는 황 노인과 정민 간호사가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와 윤소영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이 그녀를 이끌었다. 그녀는 반드시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강현우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고은지는 한서진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강현우의 약점을 분석하며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품에는 혜은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루나는 그녀의 발치에 엎드려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강현우가 자신의 이미지와 명예에 극도로 집착하며 특히 어린 시절의 비밀을 필사적으로 숨기려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비밀은 강현우가 대한제약의 후계자 자리를 꿰차기 위해 벌였던 비윤리적인 실험과 관련된 것이었다. 강현우의 진짜 약점은 그가 나약하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내면에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어린아이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나약함을 감추기 위해 더욱 잔인하고 악랄한 짓을 저질러 왔죠. 한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우리는 그의 가장 깊은 치부를 건드려야 합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약하고 추한 존재라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은지는 한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강현우의 비자금 내역과 윤소영에 대한 강제 임상 실험 증거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특히 윤소영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마지막 일기장이 눈에 띄었다. 일기장에는 강현우가 윤소영에게 비윤리적인 실험을 강요하고 그녀의 임신 사실을 이용해 아기를 빼앗으려 했던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윤소영은 자신의 아기를 강현우의 실험에 이용당하게 할 수 없다고 울부짖고 있었다. 은지는 일기장을 읽으며 윤소영의 고통과 모성애를 고스란히 느꼈다. 변호사님, 강현우의 약점은 바로 이 아기, 재희입니다. 재희는 윤소영 씨의 딸이자 강현우의 잔혹한 실험의 산 증인이에요. 재희의 존재 자체가 강현우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일 겁니다. 은지는 혜은이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때 황 노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은지야, 급한 소식이다. 민서현 양이 병원에서 탈출했다는군. 강현우가 그녀를 가두고 있었어. 그녀가 재희의 친모일 가능성이 높아. 은지는 깜짝 놀랐다. 민서현. 그녀는 아기의 목걸이에 새겨진 SYJ 묘 중 S와 Y가 윤소영이고 J가 재희의 이니셜이라고 생각했지만 만약 S가 서현의 이니셜이라면 그리고 Y가 윤소영의 성이라면 강태준에게는 서현의 아기도 실험에 이용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그녀는 강현우가 민서현의 아기를 납치한 사실과 윤소영의 비극적인 죽음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한 변호사는 즉시 민서현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들은 민서현이 병원에서 탈출하는 것을 도운 간호사 이정민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정민은 민서현이 강현우에게 아기를 빼앗겼다고 오열하며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다. 정민은 민서현이 지금 모처에 숨어 있으며 아기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민 씨, 민서현 씨를 저희에게 데려와 주세요. 저희가 민서현 씨의 아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바로 윤소영 연구원의 딸 제이입니다. 한 변호사는 신중하게 말했다. 그는 민서현이 아기의 친모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정민은 은지가 혜은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은지의 진심을 느끼고 민서현을 은지에게 데려오기로 했다. 며칠 후 민서현은 초췌한 모습으로 은지의 작업실에 나타났다. 그녀는 은지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냈다. 네, 내 아기. 맞죠? 살아있었어. 서현은 혜은이의 작은 손을 잡고 흐느꼈다. 은지는 서현의 격렬한 모성애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서현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혜은이가 윤소영의 딸이라는 사실, 강현우가 혜은이와 서현의 아기를 자신의 비윤리적인 실험에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윤소영의 비극적인 죽음까지 민서현은 은지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자신의 삼촌 강현우가 그렇게 잔혹한 악마였다는 사실에 그녀는 몸을 떨었다. 그녀는 자신이 낳은 아기가 강현우에게 납치당해 어디론가 팔려갔을 것이라는 말에 다시 한번 오열했다. 혜은이의 존재는 그녀에게 희망과 동시에 또 다른 절망을 안겨주었다. 변호사님, 제 아기를 찾아주세요. 제발요. 서현은 한 변호사에게 매달렸다. 한 변호사는 서현의 손을 잡았다. 민서현 씨, 강현우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고 당신의 아기를 찾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입니다. 강현우는 당신의 아기도 자신의 실험에 이용하려 했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친다면 분명히 진실을 밝히고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 겁니다. 은지는 서현의 손을 잡았다. 서현 씨, 제가 윤소영 씨의 억울함을 풀고 제희를 지키는 것은 물론 서현 씨의 아기도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우리 함께 강현우의 만행을 세상에 알려요. 두 여인은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한 명은 딸을 잃은 슬픔 속에 갇혀 살던 건축가, 다른 한 명은 아기를 잃고 삼촌에게 배신당한 비운의 여인.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강연우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 싸우기 위한 굳건한 연대를 맺었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을 넘어선 강한 결의가 타올랐다. 강연우는 은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은지가 윤소영의 딸, 즉 제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는 제희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부하들을 시켜 은지와 제희, 그리고 민서현의 행방을 쫓게 했다. 강현우는 자신의 모든 악행이 밝혀질까봐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는 제희를 없애는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기자회견 날짜가 최종적으로 정해졌다. 한 변호사는 모든 증거 자료들을 다시 한번 치밀하게 정리하고 민서현의 증언을 준비시켰다. 은지는 혜운이의 목걸이와 윤소영의 일기장, 그리고 강현우의 녹취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루나는 혜운이의 요람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의 듬직한 모습은 은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기자회견 전날 밤, 은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강현우의 부하들이 자신을 덮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내일 있을 기자회견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감쌌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와 윤소영의 억울함을 풀고 제이와 서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녀는 침대에 잠든 혜운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혜운이의 작은 온기가 그녀의 손으로 전해졌다. 이 작은 생명의 존재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이자 포기할 수 없는 용기를 주고 있었다. 그녀는 루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루나야, 내일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거야. 반드시 이 지옥 같은 싸움을 끝내자. 그녀는 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고은지는 민서현과 한서진 변호사, 그리고 이정민 간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기자회견장은 이미 수많은 취재진과 대항그룹 관계자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가득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져 나왔다. 은지는 혜운이를 품에 안고 있었고 루나는 그녀의 발치에 바짝 붙어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의 털은 곤두서 있었고 눈빛은 다가올 위험을 직감하는 듯 날카로웠다. 강태준 회장 측에서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을 매수하여 여론을 조작하려 애썼다. 그들은 은지와 서현을 미치광이 취급하며 그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비난을 퍼부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은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억울함과 윤소영의 비극, 그리고 혜은이와 서현의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결의만이 가득했다. 은지는 연단에 올라섰다. 민서현이 그녀의 옆에 섰고 한 변호사와 정민 간호사가 그들을 지지하며 뒤를 지켰다. 수많은 시선이 그들에게 꽂혔다. 은지는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곧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저는 오늘 7년 전 제 아버지 김 회장의 죽음과 저희 회사의 파산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민서현 씨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은지는 강태준 회장이 자신의 권력과 탐욕을 위해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녀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윤소영 연구원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낱낱이 폭로했다.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혜운이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이 아이는 윤소영 연구원의 딸, 윤재희입니다. 강태준 회장은 윤소영 연구원을 자신의 비윤리적인 인체 실험에 강제 동원했고 이 아이를 태어난 직후 납치하여 실험에 이용하려 했습니다. 제희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강태준 회장의 모든 죄를 증명할 증거이자 이 세상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고 카메라 플래시는 더욱 맹렬하게 터져댔다. 은지는 혜은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들어올렸다. SYJ라는 이니셜과 대한제약의 옛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다. 이 목걸이는 죽은 윤소영 연구원이 자신의 딸에게 남긴 마지막 유품입니다. SYJ는 윤소영 그리고 제1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강태준 회장의 모든 죄를 밝힐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그때 민서현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과 분노는 기자회견장 전체를 압도했다. 저는 강태준 회장의 조카 민서현입니다. 저는 삼촌 강태준에게 아기를 빼앗겼습니다. 그는 제 아기를 자신의 비윤리적인 연구에 이용하려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저의 아기를 되찾고 싶습니다. 서연의 충격적인 고백은 기자회견장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기자들은 강태준 회장의 파렴치한 만행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바로 그때 기자회견장 입구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다. 강태준 회장이 직접 부하들을 이끌고 회견장으로 들이닥친 것이다. 그의 얼굴은 광기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런 미친년들, 감히 내 앞에서 거짓말을 짓거려 당장 끌어내. 그리고 그 아기를 빼앗아 와. 강태준은 고함을 질렀다. 강태준의 부하들이 연단 위로 달려들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비명소리와 카메라가 부서지는 소리가 뒤섞였다. 한 변호사와 정민 간호사가 은지와 서현을 보호하려 애썼지만 수적으로 역부족이었다. 은지는 혜은이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녀는 윤소영이 아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순간을 떠올렸다. 내가 반드시 이 아이를 지킬 거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순간 루나가 맹렬히 으르렁거리며 강태준의 부하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 은지와 혜은이를 보호하려 했다. 루나의 날카로운 이빨이 부하들의 팔을 물었고 그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루나는 다친 다리에도 불구하고 맹렬히 저항하며 그들을 교란했다. 그의 눈빛은 감히 내 주인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는 듯했다. 강태준은 루나의 맹렬한 저항에 분노했다. 저 미친 개를 당장 처리해 저놈이 문제야. 그는 부에게 직접 총을 겨누라고 지시했다. 은지는 강태준의 말을 듣고 경악했다. 안두의 루나. 당 총성이 회견장 안에 크게 울려 퍼졌다. 루나는 은지와 혜은이를 보호하려 몸을 날렸고 총알은 그의 옆구리를 관통했다. 루나는 고통스러운 듯 짧게 낑낑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피를 흘리면서도 강태준의 부하들에게 맹렬히 달려들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태준을 향해 불타오르고 있었다. 민서현은 루나의 희생적인 모습과 은지의 절규를 보며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강태준의 부하들이 루나에게 시선을 빼앗긴 틈을 타 연단 위에 놓여있던 USB를 움켜쥐고 마이크를 향해 달려갔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강한 모성애로 빛나고 있었다. 강태준, 당신은 악마야. 당신의 죄를 세상에 낱낱이 밝혀질 거야. 나는 내 아기를 되찾을 거야. 윤소영 언니의 억울함도 반드시 밝혀낼 거야. 서현은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녀는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강태준과 그의 공범들이 나눈 비윤리적인 실험에 대한 대화 녹취록을 재생했다. 그 아기는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우리의 완벽한 실험체가 될 거야.
강태준의 섬뜩한 목소리가 회견장 전체에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기자들은 혼란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카메라를 눌러댔다. 강태준은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듣고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가 만천에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악하듯이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감히 네가 이 모든 걸 망치려 들어. 당장 멈춰. 하지만 루나가 피 흘리는 몸을 이끌고 다시 한번 강태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강태준의 발을 물고 늘어졌다. 강태준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넘어졌다. 그 순간 은지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혜은이를 품에 안고 강태준에게 소리쳤다.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생명을 도구로 여기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의 고통을 외면했어. 당신은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그때 사이렌 소리가 회견장 밖에서 울려 퍼졌다. 한 변호사가 미리 경찰에 연락을 취했던 것이다. 경찰들이 회견장으로 들이닥치자 강태준의 부하들은 우왕좌왕하며 도망치려 했다. 강태준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은지와 서현을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쏘아보냈다. 내년들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망가졌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은지는 더 이상 그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서현과 눈을 마주쳤다. 두 여인의 얼굴에는 눈물과 땀, 그리고 피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승리와 안도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7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았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 마리의 충직한 셰퍼드 루나의 희생적인 모성애가 있었다. 은지는 피 흘리는 루나를 품에 안고 서연과 혜은이와 함께 회견장을 나섰다. 루나는 수술실로 옮겨졌고 은지는 피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수술실 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민서현은 혜은이를 품에 안고 은지 곁에 앉아 함께 불안한 마음으로 루나의 소식을 기다렸다. 기자회견장의 아수라장은 경찰의 개입으로 정리되었고 강태준 회장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그의 추악한 만행은 실시간으로 전국의 뉴스 채널을 통해 보도되었고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질문, 공세 속에서 한서진 변호사는 침착하게 은지의 증거들을 경찰과 언론에 인계했다. 은지가 품에 안고 있던 금속 상자 속의 자료들, 윤소영의 일기장, 그리고 강태준의 육성이 담긴 USB는 모든 혐의를 입증할 완벽한 증거였다. 특히 하늘이 총상을 입어가면서까지 증거를 지켜낸 모습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늘은 진정한 영웅견으로 추앙받기 시작했다. 몇 시간 후 수술을 마친 수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총알이 중요한 장기를 비껴가 천만다행입니다. 하지만 출혈이 심했고 깊은 상처라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수의사의 말에 은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민서연과 정민 간호사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루나가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다. 루나는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회복해 나갔다. 은지는 매일 병원을 찾아 루나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루나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어주고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루나야, 네 덕분에 아빠와 윤소영 씨의 억울함이 풀렸어. 그리고 제이도 무사해. 정말 고마워. 루나는 은지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고 은지에게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강태준 회장에 대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대한그룹의 모든 비리와 강태준의 범죄 행위를 낱낱이 파헤쳤다. 그의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환경오염 프로젝트, 그리고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한 잔인한 음모들이 속속들이 밝혀졌다. 특히 윤소영 연구원에 대한 강제 임상 실험과 그녀의 죽음, 그리고 혜은이의 납치 및 유기, 사실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7년 전 김 회장의 죽음을 단순 사고로 위장했던 부패한 경찰관들과 검사들도 모두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강태준의 막대한 로비와 압력에 굴복했던 그들의 죄도 함께 드러났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대한민국 사회는 큰 충격과 동시에 정화되는 듯했다. 은지는 살인자의 딸이라는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실을 밝힌 용기 있는 시민이자 사회 정의를 실현한 영웅으로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그녀에게 쏟아지던 비난과 손가락질은 존경과 응원으로 바뀌었다. 강태준의 재판은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다. 한서진 변호사는 은지와 민서현의 증언, 그리고 루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강태준의 모든 죄를 명명백백하게 입증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태준은 자신의 모든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의 추악한 탐욕과 잔인한 본성은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재판정에는 루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화상으로나마 그의 모습이 공개되었다. 화면에 비친 루나의 모습은 총상으로 인해 다친 몸에도 불구하고 강인하고 늠름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나는 이 모든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듯했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루나는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결국 강태준 회장은 살인교사, 증거인멸, 비자금 조성, 환경오염, 아동 납치 및 유기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그의 거대했던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그를 도왔던 공범들도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7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았고 정의는 완벽하게 실현되었다. 은지는 재판 결과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복수심은 사라지고 오직 깊은 안도감과 평화로움만이 그녀의 마음을 감쌌다. 그녀의 아버지와 윤소영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과 슬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겪었던 모든 고통과 상실감을 딛고 일어섰다. 그녀는 강해졌고 어른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세상과 다시 소통하고 사랑할 용기를 얻었다. 혜은이는 민서현의 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민서현은 아기를 되찾은 기쁨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았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잃어버렸던 자신의 아기도 결국 찾을 수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비윤리적인 실험에 민서현의 아기도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다행히 아기는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았고 민서현은 두 아이를 모두 사랑으로 키우기로 결심했다. 은지는 민서현과 혜은이 그리고 서현의 아기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루나는 은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다. 그의 희생과 모성애는 은지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를 안겨주었고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다. 고은지의 집은 이제 더 이상 낡고 고독한 공장 건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아 따뜻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로 변모했다. 특히 마당 한쪽에는 루나와 디돌도를 위한 넓은 공간과 아담한 집이 마련되어 있었다. 루나는 완벽히 회복되어
이전의 늠름하고 충직한 모습을 되찾았다. 똘똘은 훌쩍 자라 어미 루나만큼이나 듬직한 모습이 되었다. 그들은 항상 은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은지는 다시 건축가로서의 삶을 시작했지만 이전과는 목표가 달라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고 싶었다. 그녀는 특히 동물 친화적인 건축물, 버려진 동물들을 위한 보호소나 입양센터 설계에 재능을 발휘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따뜻한 마음과 실용성을 겸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의 약한 존재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데 열정을 쏟았다. 황 노인은 은지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정신적 지주였다. 그는 종종 은지의 집을 찾아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황 노인은 은지가 세상의 비난 속에서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온기를 되찾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는 은지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과의 조화를 가르쳤고, 은지는 황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루나와 디돌돌은 은지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그들은 은지가 힘들 때마다 곁을 지켰고 그녀의 아픔을 위로했다. 은지는 그들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조건 없는 사랑을 배웠다. 루나는 여전히 김 회장의 마지막 증인이자 은지의 모든 고난을 함께 이겨낸 영혼의 동반자였다. 똘똘은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은지의 마음에 웃음꽃을 피웠다. 그들의 존재는 은지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었다. 강태준 회장의 사건은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몰락은 단순한 기업인의 추락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언론은 은지의 용기 있는 폭로와 루나의 기적 같은 이야기에 찬사를 보냈고, 이 사건은 정의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다. 은지는 한서진 변호사와 함께 하늘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동물 학대 방지 및 버려진 동물 보호에 힘쓰고 동시에 사회의 불의에 맞서는 용기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은지는 재단의 이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선한 일에 사용했다. 그녀의 진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재단은 빠르게 성장하여 사회 곳곳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루나는 이제 전국의 유명한 영웅견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판되었고 영화 제작이 논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은지는 루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녀는 루나가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랐다. 그녀에게 루나는 영웅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친구였다. 똘똘도 루나와 함께 재단 활동에 참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은지는 루나와 디돌돌을 데리고 한적한 언덕에 올랐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은지는 루나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새겨진 하하늘이라는 이름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가 가져다준 놀라운 기적. 아빠, 엄마, 이제야 평안하신가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루나와 띠돌돌, 그리고 황 노인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진실, 제가 지켜냈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던 세상, 제가 조금이나마 만들어 나갈게요. 은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미세한 물기가 맺혔지만 그 안에는 슬픔 대신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루나는 은지의 옆에 앉아 멀리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평온했다. 띠돌돌은 그들의 발치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은지는 루나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루나는 만족스러운 듯 은지에게 몸을 기댔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지만 그 빈자리를 새로운 사랑과 의미로 채웠다. 강아지의 절박한 울부짖음에서 시작된 비극적인 사건은 한 여인의 삶을 뒤흔들었지만 결국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준 기적이었다.